제 친구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BK, 좀 와봐봐. 왜? 내가 이야기 좀 듣고 싶어가지고. 뭐? 내가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해. 뭐가? 있잖아, 그 이야기. 아니, 그 이야기. 야, BK. 어서오세요. 지난주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경기 35라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이슈 위주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대 울산의 경기, 동해안 더비라는 타이틀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경기인데, 이 경기에 울산 우승 경쟁 판도가 달렸으니 울산 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경기였죠. 또 상대가 하필 포항이라 행여나 옛날처럼 결정적인 상황에서 초를 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0대2로 울산이 이기면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이규백 슬라이딩 태클, 이걸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심판이 레드카드를 엄청나게 빨리 꺼내더라고요. 이규백 선수도 크게 항의하지 않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직감했으리라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청용 선수의 부상 정도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이 들었을걸요. EPL에서 당했던 큰 부상 복귀 후 이청용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만큼 큰 부상이었거든요. 다행히 이번엔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후유증이 없길 바랍니다. 이규백 선수는 오늘 최악의 하루가 됐습니다. 두 번의 슬라이딩 태클이 최악의 결과를 냈거든요. 첫 번째 골 실점 장면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요. 퇴장으로 팀 추격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이제 6경기 출전한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프로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겠네요. 이번 사건은 충분히 반성하시고 값진 경험이 되어 더 좋은 선수로 돌아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수원 대 서울의 경기, 이 경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챔2 진출권을 다투는 경기였죠. 그런데 이 두 팀은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수원은 우승도 바라봤던 팀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무려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도전해봐야 하는 양 팀의 상황이었는데요. 서울이 0대1로 이기면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원이요, 파이널 A에 만족한 걸까요? 캡틴 기성용 복귀, 기성용 선수가 엄청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결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무려 4개월 18경기나 결장했습니다. 아킬레스건 쪽에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잘 낫지를 않았나 봅니다. 캡틴으로서 마음고생이 심했겠죠. 다행히 복귀전에서 캡틴 완장을 차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아무래도 선수 생활에 황혼기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서 더 이상 큰 부상 없이 남은 선수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500명이라는 원정 팬들이 그대들이 가는 길 우리가 지켜줍니다. 이게 팬이죠. 12번째 선수입니다. 루카스 영입 실패? 루카스 선수의 K리그 데뷔전을 직관으로 봤었거든요. 그때 원더골 넣고 제주를 무너뜨렸거든요. 슈팅 가! 그리고 제주 김학범 감독이 그랬었어요. 우리도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였는데 서울로 갔다고. 즉 구단들 사이에서 고평가받는 선수였고 데뷔전에서 골도 넣고, 와, 이거 K리그의 판도를 바꿀 선수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7경기 동안 0골 0도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선수 있잖아요. 공격 포인트는 적어도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드리블은 계속 실패하고 공은 계속 뺏기고 그냥 경기력이 안 좋더라고요. 와, 이건 영입 실패 수준 아닌가? 오히려 윌리안이 더 나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서울 팬들도 점점 따가운 시선으로 루카스 선수를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골!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이긴 한데 그냥 골은 아니었습니다. 수비를 벗겨내는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요. 점프와 헤딩 타이밍, 그리고 각이 좁았는데도 정확한 헤딩슛, 절묘했죠.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하지만 서울 팬들에게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죠. 남은 3경기 더 활약해서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충격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네요. 김기동 감독의 살인.
미소. 이동 감독의 하트. 치명적인 하트가 나왔는데요. 강원 대 김천의 경기.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1위 울산을 따라가며 우승 경쟁을 펼칠 팀이 과연 누구인가를 가리는 경기였습니다. 앞선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 우승은 거의 물 건너간 셈이고요. 이기면 울산을 2경기 차로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경기 남은 시점에서 4점, 5점 차이면 뭐 힘들긴 하지만 기회가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경기 결과는요, 강원의 1대0 승리. 1대0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키퍼 차이? 경기가 전반전에는 조금 안전하게 흘러갔습니다. 막 결정적인 찬스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강원의 이광현 키퍼가 큰 실수를 2번이나 하더라고요. 김천이 기회를 못 살려서 그렇지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되긴 했는데요. 뭔가 불안합니다. 반면 김천의 김동환 키퍼, 선방 좋고 판단 좋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경기 보다가 팍 꽂혀버린 선수. 저번부터 제 눈에 들어오더니 이번에도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역시 내가 찍은 선수야 라고 혼자 방구석에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후반전에 김동환 키퍼가 골을 먹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게 강한 슛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물론 양민혁 선수의 슈팅 코스가 기가 막혔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광현 키퍼는 막판에 엄청난 세이브를 하면서 무실점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이광현 키퍼도 잘한다고요. 키퍼 차이 경기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대민혁, 빈민혁, 양민혁의 골. 양민혁 선수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11골 6도움. 앞으로 남은 3경기에서 또 공격 포인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뛸 때마다 K리그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양민혁 선수. 대단합니다. 벌써 양민혁 선수의 K리그 최종 성적이 기다려지는데 신인왕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고요. 다음 경기가 울산 대 강원이던데 설마 K리그 우승까지? 인상적인 이슈 하나 더. 가브리엘 망근추. 인상적입니다. 이 버티는 힘이 가브리엘 버티면서 연결. 가브리엘 보는 맛은 저런 거거든요. 네. 대전 대 대구, 인천 대 광주, 제주 대 전북의 경기. 이 파이널 B팀들은 묶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팀 하나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의 팀 경기뿐 아니라 남의 경기 결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잔류왕? 득점왕? 광주는 주중에 아침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불리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최고였죠. 아침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현재까지 동아시아 최고라는 위용을 뽐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천은 3연패, 5경기 무승, 심각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인천 직관을 다녀왔는데 관중도 평소보다 줄었더라고요. 다이렉트 강등 위치에 있는 인천, 분위기가 리그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천이 광주를 잡아낸 겁니다. 광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난전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골은 무고사가 넣었습니다. 무고사의 15번째 골. 무고사 선수는 팀 성적 때문에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리그 득점 1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고사의 골이긴 했는데 앞선 2번의 슈팅 장면까지 더하면 인천의 집념이 만들어낸 골 같더라고요. 잔류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진짜 눈에 보입니다. 이 승리로 12위 인천은 11위 전북과 승점 2점 차로 따라붙으면서 희망의 불꽃을 살려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설마 쿠키 이슈로 제르소의 치달. 이렇게 치달하는 건 제르소밖에 없을걸요. 그리고 절반은 성공했고요. 치고 들어가지 않으면서 제르소. 그냥 자기가 치고 자기가 날리네요. 걷어낸 게 아니고 치고 달려오는 거였습니다. 복덩이 마사, 대전 대 대구의 경기였습니다. 양 팀은 계속 강등권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이라서 당연히 중요한 경기죠. 이런 중요한 승부에 마사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진짜 대전은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습니다. 4골 3도움. 후반기만 뛰고 팀 내 득점 1위, 후반기만 뛰고 팀 내 도움 1위. 마땅한 공격수가 없는 와중에 대활약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인생 걸고 잔류시키려고 하나 봅니다. 잔류하면 마사도 동상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세징야. 사실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마사의 골보다 세징야의 PK 실축이었습니다. 91분경 대전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고 PK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징야가 이걸 골대를 맞춰버리네. 이건 대구 입장에서 무조건 넣었어야 했죠. 만약에라도 시즌 끝나고 1점 차이로 강등된다던가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이 PK 실축이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세징야도 절망하더라고요. 타팀 팬이 봐도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수비수로 시작, 수비수로 끝. 절망하던 대구 팬들 사이에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주 대 전북의 경기에서 제주가 1대0으로 이기면서 대구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경기는 비가 왔습니다. 제 영상을 봐오셨다면 아시겠죠? 비 오면 제주는 강해진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에 전북이 미친듯이 몰아쳤는데도 제주가 이겼습니다. 얼마나 몰아쳤냐면 점유율 33대 67, 슈팅 0대 7, 유효 슈팅 0대 2. 이건 뭐 홈팀이 어딘지 모를 정도의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승부를 결정지은 건 제주의 센터백이었습니다. 센터백 임채민이 이날 수비에서 날아다녔고요. 자, 전반전에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임채민. 아까 이채현 씨가 채민아 응원한다라고 했거든요. 임채민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센터백 송주우는 결승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뒤에 있다가 수비수를 앞으로 잘라 들어가며 헤딩골을 넣었죠. 이 경기로 제주는 파이널 B의 왕이 되면서 잔류에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라도 왕이 되니 기쁘네요. 전북은 오늘 그림 주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했었던 경기, 강원 대 김천의 경기를 선택해봤습니다. 35라운드까지 왔으면 한 시즌을 평가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한 시즌을 돌아보며 가장 충격을 선사한 팀이 어딜까 생각해봤는데 강원과 김천이더라고요. 성적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울산이죠. 그런데 이 두 팀은 큰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극복하고 지금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김천은 선발 선수들이 전역하면 조직력이 떨어지면서 막판에 항상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불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히 전반기에 단 3패만 기록하며 미친 활약을 선보였고요. 후반기에는 조금 흔들린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 선수도 잘했지만 정정용 감독님이 특별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강원은 작년 강등권에서 허덕이다가 겨우 잔류에 성공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큰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기혁이 풀백으로 포지션 변경해서 성공하고 양민혁이 신입으로 들어오더니 K리그 역사를 새로 쓰고 이상원이 영입되더니 팀 내 득점 1위를 하고 황문기는 국대 뽑힐 정도로 특급 풀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원을 대표할 정도로 활약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윤정환 감독밖에 안 떠오릅니다. J리그에서 이뤘던 성과들이 무시할 게 아니었던 거죠. 대단한 감독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강원 대 김천 경기에서 이긴 팀 한 분만 그릴까 했는데 정정용 감독님을 빼먹기가 싫더라고요. 워낙 또 인상파셔서 그려보고 싶기도 했고요. 오늘은 두 감독님의 충격적인 활약을 축하하며 그려봤습니다. 제목은 사실 35라운드의 진짜 충격은 따로 있는데 이번 주말에 더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기모아 봅니다.